다 나와. 손 위로 올려. 움직이지 마.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물어보자 한 요원이 소쳤습니다. 닥쳐. 질문하지 마. 손목을 뒤로. 큰 소리에 잠에 깬 미국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보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억울하고 참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기 위해 왔을 뿐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현입니다. 지난 15년간 해외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기계공학 엔지니어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10년, SK건설에서 5년간 근무하며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미국에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짜 위상을 깨닫게 해준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입니다. 2주 전 그 끔찍했던 새벽, 저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50km 떨어진 현대차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숙사 문이 박살나며 헬멧을 쓴 무장한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테러라도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모두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3년간 함께 일한 미국 동료들이 창문 너머로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 윌슨이라는 50대 현장 감독관이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공장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들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요? 하지만 요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스에 묶인 채로 대형 버스에 태워져 애틀랜타의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구금시설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다른 나라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담요 한 장 주어지지 않았고 식사는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엔지니어 박상민 씨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박 씨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너무 차가웠고 어디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젊은 엔지니어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는 현대차에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는데 미국 공장 설립을 위해 자원해서 온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간 성심성의껏 미국 동료들을 가르치고 도와준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금시설 직원이 말해준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 공장이 완전히 멈췄다더라. 미국 직원들이 기계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리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던 일은 단순한 기술자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최첨단 전기차 제조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부터 차체 조립,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미국 직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저희의 임무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라인은 저희 없이는 아예 작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독자 기술이었기 때문에 매뉴얼도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핵심 소프트웨어도 한국어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최종 품질 검사 라인만 해도 300억 원짜리 첨단 장비였는데 이 장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저희 팀 5명뿐이었습니다. 3일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보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금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비자도 모두 유효하고 체류 목적도 명확합니다. 곧 석방될 것입니다. 하지만 석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민법원에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일째 동료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우리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나?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 최철민 선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10년간 플랜트 건설을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없으면 저 공장은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젊은 엔지니어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5일째, 밖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금시설 직원이 전해준 뉴스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미국 언론이 난리다. 공장이 완전히 멈춰서 수천 명이 실업 위기래. CNN에서는 한국 기술자 구금으로 미국 제조업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실수, 핵심 동맹국 기술자 구금이라고 보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6일째,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드와 GM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이 급히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대요. 박상민 씨가 들려준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약간의 만족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7일째, 드디어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시 한국으로 출국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300명 중 280명이 즉시 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떠나십니까? 김준호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남기로 한 2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3년을 돌이켜봤습니다. 2021년 처음 조지아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미국과 공유해서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미국 동료들을 가르쳤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었지만 손짓발짓을 해가며 복잡한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미국 기술자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테드, 당신들 한국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10년 뒤에나 개발할 기술을 이미 상용화했네요. 존 마틴이라는 40대 엔지니어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GM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기술자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보고 난 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보다 5년은 앞선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테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당신들 없으면 이 공장을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밥 윌슨 현장 감독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포드에서 30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전기차 기술만큼은 완전히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저희가 구금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최철민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자부심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겸손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항상 배우러 온다는 식으로 말했으니까요. 박상민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조지아주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며칠 뒤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이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간절히 요청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 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존 마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테드, 당신들이 떠난 후 공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300만 달러짜리 배터리 장비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밥 윌슨 감독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테드,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7일간의 구금 생활이 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SK 엔지니어링이 건설한 켄터키주 포드 공장에서 핵심 장비가 고장났는데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텍사스주 GM 공장에서도 한국산 로봇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술자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변 안전 보장과 대우 개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저에게 다시 미국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에 대한 대우는 동남아시아가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선택을 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한국 기술자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모든 한국 기업들이 미국 파견, 기술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가고 싶어하는 기술자가 없어요. 모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를 선호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 기술자 부족으로 미국 제조업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실수가 부른 나비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미국 동료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존 마틴의 최근 이메일입니다. 테드, 우리 공장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3개월째 제대로 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중국 기술자를 부르자고 하는데 솔직히 한국 기술 수준에는 못 미치죠. 밥 윌슨의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테드,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떠난 후 미국 제조업계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진짜 가치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21세기 제조업의 핵심 인재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동남아시아 전기차 생산기지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한국 기술자에 대한 대우는 미국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최고 대우는 물론이고 가족 동반 거주도 전폭 지원해 줍니다. 한국 기술자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인재라는 것을. 미국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우리가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술자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국 기술자 유치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을 또 속일 수는 없다는 게 동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가치와 위상을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7일간의 구금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기술을 전파하며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입니다.